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설미서 선생님에 대해서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미서 선생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설미석 선생님은 좌파인 것 같습니까? 우파인 것 같습니까? 아마 질문을 듣자마자 대부분의 분들이 당연히 좌파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분이 좌파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설미석 선생님은 방송에서 하시는 얘기나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분이 지금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지금 우파적인 발언도 굉장히 좀 많이 하셨어요. 애당초 일단 제가 설미석 선생님이 혹시 우파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까 라고 찾아봤던 계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설미석 선생님과 관련돼 가지고 강연의 그 논란이 막 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강연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설미석 선생님을 공격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설미석 선생님을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 공격도 한 번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터넷의 좌파적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집트 전문가,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설미석 선생님을 공격하고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황교익 씨가 또 설미석 선생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설미석 선생님이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좌파적인 어떤 이념을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전달한다라고 하면은 왜 도대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설미석 선생님을 공격하고 나설까? 제가 가졌던 문제의 시작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죠. 혹시 이분이 우파적인 발언을 하거나 우파적인 어떤 강의를 한 적은 없으셨을까? 찾아봤더니만 웬걸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설미석 선생님에 대해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설미석 선생님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설미석 선생님의 방송이었습니다. 세계사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는 방송이었는데, 그때 이제 클레오파트라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고고학자 광민수 씨가 직접 나서 가지고 비판을 했죠. 굉장히 조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것과 풍문으로 떠도는 가십거리를 섞어서 말하는 것에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설민성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그 극치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보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 설미석 선생님과 관련된 저 영상을 찍을 때는 광민수 씨에 대해 가지고 딱히 제가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광민수 씨는 그 경향신문인가요? 거기서 이제 주최하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등 제가 알기로는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이 왜 도대체 설미석 선생님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할까? 심지어 지금 광민수 씨 같은 경우는 해당 지금 방송의 자문위원이었다라고 해요. 자문위원이라고 한다면은 방송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자기 의견이 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작가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문위원을 맡았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공개 저격을 한다?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의 어떤 비판 자체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설민석이라고 하는 한 사람, 설민석이라고 하는 개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거나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 비판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민석 강사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배철수의 음악 캠프의 작가를 맡고 있는 배순탁 음악평론가도 마찬가지로 또 비판을 했습니다. 설민석 선생님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리듬앤블루스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산업화 시대의 직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또 하나의 20세기의 노동요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재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백인이 그런 식의 음악을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즈 음악에 대한 초심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만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돼서 다시 블루스로 돌아가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리듬앤블루스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즈에 대해 가지고 설미석 선생님은 재즈의 어떤 본질이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재즈의 본질로 다시 회귀를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리듬앤블루스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거에 대해 가지고 배순탁 씨가 마찬가지로 공개 저격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재즈가 회귀하여 돌아간 게 리듬앤블루스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헛소리라는 거예요.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악까지, 심지어는 지금 설명쌤의 개인 방송에 대한 내용까지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쐐기를 박는 사람이 나타나니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마칼럼니스트라고 하는 황교익 씨입니다. 황교익 씨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정경심 교수
교도소와 그런 식으로 구속이 됐었을 때도 황교익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조국은 십자가를 진 예수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현실적인 대화가 아예 불가능한 분이에요. 저쪽에 어떤 그 상상 속의 세계 속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이 완전히 지금 상실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념으로만 그냥 똘똘 뭉쳐있는 순수한, 정말 너무 순수한 이념의 지금 사람이 바로 황교익 씨인데, 저 황교익 씨가 보기에도 지금 그 설미서 선생님이 마음에 좀 안 드셨나 봐요. 논란이 지금 터지고 난 다음에 황교익 씨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일타 강사는 맞지만 태극기 부대 방송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황교익 씨가 설미서 선생님의 강의에 대해 가지고 태극기 부대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도대체 어떤 측면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강의 실력은 뛰어나지만 뚜렷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관인지를 보니까 강연에서 기껏 발견되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박정희에 의해 세워진 옹졸하고 배타적인 민족 우월주의고 봉건적 사고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청률 나온다고 애국파리, 민족파리를 해대 태극기 부대 방송인가 싶을 때가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의문이 조금 풀렸습니다. 황교익 씨의 저 비판을 봤을 때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설민서 스님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우호적인 평가를 했나 봅니다. 황교익 씨처럼 자기만의 이념에 똘똘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이랑 다른 사람들은 적폐로 몰고 적으로 몰지 않습니까? 지금 설민서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설민서 스님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평가를 했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설미서 선생님이 30 넘는 녀석들, 이것도 이제 방송 이름인데요. 거기서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보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히 5.16을 갖다가 혁명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5.16 한다면 당연히 쿠로 시작하는 거, 그거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설민서 선생님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5.16 군사혁명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혁명이다라는 말을 붙였다라는 것은 5.16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의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했다라고 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설민서 스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5.16에 대해서 저렇게 기꺼이 혁명이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역사에 많은 인물들이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박정희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빛과 그림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찬란한 경제 개발을 한 거, 그거는 당연히 빛이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그게 이제 뭐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민서의 평가가 지금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누군가가 경제 개발을 시켰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리더십 있는 대통령이었죠. 저게 지금 설민서 스님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박정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대한민국이 그런 식의 경제 발전은 없었을 것이다. 사실상 지금 사실 아닙니까? 역사 가운데, 모든 지금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경제 발전을 시켰던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단점과 장점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림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밟아야 되는 전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그거 다 됐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비판하지만 설민스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니다라는 것이죠. 박정희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인 것이고, 리더십이 있었던 박정희만이 가능했던 일이다, 그게 설민스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이 생각을 좌파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익 같은 사람들도 직접 나서가지고 비판하고 나서는 겁니다. 박정희식 뭐 이데올로기 이런 거면 지금 갇혀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설민서 스님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마음도 제가 동시에 갖게 되었어요. 아니, 저렇게 지금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좌파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셨을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사회적으로 뭔가 성공을 하고 뭔가 방송에도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어떤 양보가 있었어야만 했을 겁니다. 일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를 그냥 단순하게 위기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쪽에도 다리를 걸쳐놓고 저쪽에도 다리를 걸쳐놓은 그런 박쥐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싸리 그냥 이번 기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소신을, 그리고 그 진실을 국민들한테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어떨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제가 설민서 쌤에 대해 가지고 몰라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